현대자동차 노조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를 회사 측에 제안했습니다. 노사 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남구 신정동 금은방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 지역 3개 우체국의 우편 물류 시스템이 멈춰서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온산 앞바다가 각종 산업 폐기물로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천지로 변한 바다미 실태를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한 온산 앞바다. 잠수부가 수중 카메라로 해저 10m 아래를 촬영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만큼 탁한 물속에 철구조물이 녹슨 채 쌓여 있습니다. 바닥은 모래 대신 온갖 쓰레기가 부식된 슬러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모습은 거의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까맣게 되지요. 위에 바닥에 거기 이제 무게가 있을까도 빠져버리잖아요. 실제 온산항 앞바다의 해저 퇴적층의 오염도는 각종 환경 기준치를 초과해 해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 기업체들의 저반 시설에서 산업 폐기물 등 오염원들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기업들은 오염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2번, 3번 정기적으로 추수를 하는 게 내가 맡았는데. 하지만 바다 밑에 쌓인 폐기물의 분포와 종류, 오염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온산항 앞바다는 오늘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 울산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세금 부담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울산 지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8% 오릅니다. 전국 평균은 물론 2위인 서울보다도 크게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연포산 터널과 울산대교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동구가 11.7%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함께 가장 낮았던 울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이번에 다소 현실화된 셈입니다. 한 5년, 6년 전부터 울산의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 때문에 그 실지 도심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토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7억 4천만 원짜리 남구 지역 주택의 경우 표준 가격이 8% 오르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가 139만 원으로 11.2%, 14만 원가량 늘게 됐습니다. 다만 3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돼 타격이 덜할 전망입니다. 울산은 95% 이상이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서 재산세 인상액은 대부분 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 주택 가격은 다음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3월 확정 고시돼 각종 재산 관련 과세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의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남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구와 동구, 북구의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107.44제곱킬로미터를 내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난 2008년 울주군이 해제됐으며 이번에는 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중구의 한 복권방에서 판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금만 무려 14억 원. 이제 2주만 지나면 이 돈은 복권 기금으로 자동 귀속된다고 합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1등 당첨금,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428회 로또 당첨번호는 16번, 37번, 12번, 22번, 40번, 19번, 그리고 마지막 2등 보너스 번호는 8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2월 12일 428회차 로또 복권 당첨번호입니다. 당시 9명이 1등에 당첨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구 우정동의 한 복권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려 14억 원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당첨된 분이 찾아갈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걸고 싶은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첨된 분이 찾아갔으면
지급기한은 당첨 1년째인 다음 달 13일. 이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항상 이었거든요. 집에 아무나 찾아도 없던데. 지난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이 생긴 뒤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건 지금까지 14차례. 복권을 산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보관 도중 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 지역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온 건 모두 75차례. 사라진 76번째 주인공이 나타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 줄이기와 비정규직 해결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의 의견 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월급제와 연계한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을 꼽았습니다. 노조는 주간 2교대 도입과 관련해 회사가 제시한 생산량을 달성하려면 라인 증설과 근로자 3,500명 이상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5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비정규직 정직화에도 큰 효과도 있으며 장시간 노동 해소에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노조는 또 올해 안에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노사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는 노동 유연성 등 노조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에 대해서도 노사가 현 생산체제 아래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해놓고 공장 증설과 신규 인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현대차 노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월급제 여부 등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 도장 표면 처리센터가 국내에서 처음 울산에 건립됩니다. 울산의 주력 산업인 화학과 조선의 융합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조선소 선박 건조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장과 표면 처리 작업. 쉬워 보이는 작업이지만 페인트의 테스트는 물론 기술 인증도 모두 유럽 등 해외 기관의 몫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산업의 메카 울산에 국내 최초로 조선해양 도장 표면 처리 센터가 건립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관으로 건립되는 이 센터는 222억 원을 들여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에 2014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철판, 용접과 함께 선박건조 3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분야는 국내 조선업이 유독 고전하는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선업에 있던 많은 업체들이 외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울산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 건립으로 현재 14%에 머물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도장 관련 인증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울산시의 목표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화학과 조선의 결합으로도 주목받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R&D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주말 남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범인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해 공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단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170cm 키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범인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쯤 남구 신정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에 들어가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깬 뒤 귀금속 2천만 원 상당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울산과 남울산 그리고 동울산 우체국 등 3개 총괄국과 30여 개 지점에 우편 물류 시스템이 멈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와 소포, 택배 등의 접수부터 배달과 배달 여부 확인까지 각종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울산 우체국은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은 289만 3천 원, 공학 디자인 계열은 405만 원,
의예과는 491만 8천 원으로 등록금이 낮춰졌습니다. 또 같은 재단인 울산과학대는 올해 등록금을 5.3%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니스트는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놓고 찬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용규 세종공업 지회장 등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현직 간부 50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식, 박유기, 이상욱 등 민주노총 간부 출신 200여 명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있는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항운노조와 울산 신양민자부도 운영사인 태영 GLS가 노무 공급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 신양 남항부도 9번 선석 운영사인 태영 GLS는 연말부터 울산 항운노조와 노무 공급 협상에 들어갔지만 노조가 조합원 1인당 5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사 측은 항운노조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노조는 운영사 측이 제대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청검을 도매동 지하에서 전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북구 화봉동 37살 이모 씨의 7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어 오후 3시쯤에는 남구 삼산동 가구점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불이 나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시간 영업을 마친 음식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5살 김모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새벽 4시쯤 남구의 한 식당의 주방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18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도 새벽 시간 빈 상점만을 골라 4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31살 송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적십자사 울산시 혈액원은 오늘 울산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헌혈운동은 겨울방학과 설 연휴에다 추운 날씨로 헌혈 인구가 줄어들자 헌혈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과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누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과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오늘 울산 주력산업과 나노기술 융합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나노기술의 산업화 현황을 살펴보고 울산 지역 주력산업과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노조 후생관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영환, 이종형 고문 변호사는 월요일 오후마다 현대중공업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해 법률 상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 항만공사의 신사업 명칭이 울산항 마린센터로 결정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마린센터란 명칭이 부르기 쉽고 항만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 더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4도가량이 내려간 영하 6도가 예상되는데요. 동파 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쪽에 기압볼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해안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은 오후부터 흐려져서 한두 차례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북과 같은 내륙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예상되고 해안 지역은 약한 빗방울 형태로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밤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불씨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